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30 중반 싱글맘입니다. 5살 딸아이와 미혼인 남동생, 그리고 엄마와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고, 이혼한 지 이제 딱 만 2년째입니다. 아이가 28개월 때 이혼했네요. 원래 결혼 초반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자주 생각했는데, 남편의 폐륜적인 속내를 확인하고 나서는 이혼을 확고하게 결심했고 소송으로 이혼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양육비 문제만 원활하게 협의가 되면 협의 이혼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남편은 자기 자식 양육비와 제가 가져가는 돈이 부당하다고 재산 명시 신청까지 내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던 사람이네요. 그래도 2년 연애하고 좋을 때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 왜 그 지경이 됐을까 생각하니 그게 다 돈 때문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친형제 자매들도 부모 유산 가지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부부 사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는 거죠. 지금은 전 남편이 되었지만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유독 친정에게 뭐 받아먹을 콩고물이 없나 노골적으로 바라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인 줄 결혼 전에는 몰랐었고요. 남편이 자영업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업이 좀 흔들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몇천만 원을 도와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엄마 덕에 위기 극복하고 나서 처음에는 엄청 고마워했죠. 근데 그게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이 어렵다는 핑계로 마치 우리 엄마를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은행처럼 생각하더군요. 물론 수시로 빌린 돈은 갚긴 했지만 돈 빌려달라는 말을 장모에게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 저도 슬슬 기분이 나빠지던 차에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여보, 혹시 장모님 돈 좀 여유 있으시대? 내가 이번 달에 거래처 대금을 못 맞출 것 같아서 말이야. 급한 대로 한 500만 원 정도만 융통해 주시면 내가 바로 드린다고 해줘. 어? 거래처의 신용이 깨져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부탁 좀 할게. 500만 원? 여보, 이건 좀 너무한다. 당신 지난달에도 그런 핑계 대면서 엄마도 썼잖아. 나 이제는 말 못해. 엄마는 뭐 돈 빌려주는 사람이야? 당신 사업이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우리 부모님이 돈이 어딨냐. 내가 드리는 생활비도 아껴 쓰시는 분인데. 그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말씀드려주라. 내가 어디 다른 데다가 아쉬운 소리 하는 거보다는 낫잖아. 어? 엄마가 몇 번 도와줬다고 버릇되면 곤란해. 나도 이제는 몰라. 이번에는 금액도 크고 나도 더 이상은 엄마한테 말 못해.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공짜로 달라는 돈 아니고 갚는다는데 왜 그러는 건데? 며칠만 융통하고 이자까지 조금 쳐서 드리면 되는 거잖아. 당신은 사업하는 남편 이 정도 서포트도 못 해줘? 남편 사업 자금 모자라다고 친정엄마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서포트니? 아무튼 당신 우리 엄마 돈 날짜 꼭 지켜서 돌려드려.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우리 엄마는 뭐 편하게 돈 버는 줄 알아? 그 나이에 동네 노인네들 상대로 손에 독한 염색약 묻혀가면서 고생고생해서 버는 돈인 거 알잖아. 말다툼 끝에 지는 것은 결국 저였습니다. 아무래도 남편 금전 사정이 어려워지면 좋을 게 없으니 결국은 엄마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니 제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사람인 듯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친정아빠가 중학교 때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나서 줄곧 엄마와 2살 어린 하나뿐인 남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엄마가 가진 재산은 딱 아빠가 남겨놓고 가신 24평 아파트 하나와 얼마간의 보험금과 예금이 다였고 엄마가 경제활동 하시면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전업주부셨던 엄마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는데 보험일, 녹즙 판매, 요구르트 아줌마 등등 일을 하시다가 결국 40 후반 나이에 미용기술 배우셔서는 동네에 작게 미용실을 오픈하셨습니다. 그때가 저 대학 막 입학할 때였는데 다행히 그때부터는 집안 형편이 조금씩 피었습니다. 남동생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저도 대학 다니면서 과외나 알바로 살림에 보탰고요.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큰 빚 없는 걸 고마워하며 결혼할 때까지 엄마와 돈 불리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졸업시키려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학비 보태줬어요. 그 사이 신축 아파트로 이사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30 목전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는 저에게 결혼을 왜 안 하냐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윤정이도 얼른 자리 잡으려면 시집을 가야 하는데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없어? 있으면 얼른 데려와 봐. 사람만 어지간히 괜찮고 굶어 죽을 걱정 없이 하는 일만 든든하면 시집가서 사는 게 엄마 도와주는 거다. 엄마, 요즘 누가 시집을 일찍 가려고 해. 다들 자기 인생 즐기고 산다고 30 훌쩍 넘어가더라. 나 이제 29이야. 엄마랑 32까지는 살다가 결혼할래. 엄마도 딸이랑 더 같이 살면 좋겠지만 그건 엄마 욕심이지. 만나는 사람 있으면 엄마 걱정하느라 결혼 미루지 말고 집으로 한번 데려와. 너는 아빠도 안 계신데 혹시 홍게 놓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 거야. 엄마 또 이상한 걱정하고 그런다. 아무튼 지금 만나는 남자 있으니까 딸이 노처녀로 늙어 죽을 일은 없을 거야. 적당한 때 되면 신랑감 데리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엄마가 결혼을 일찍 해서 저를 낳으신 편이라 얼른 신랑감 데려오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 결혼을 일찍 할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도 직장 다니면서 29이라는 나이에 소개로 처음 만난 거예요. 제 팔자에 결혼도 있고 이혼도 있는 건지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잘 산다는 엄마 말에 뭐에 홀린 듯 결혼을 하게 되더군요.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계시는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시누이는 직장 생활하면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딱히 시모나 시누이가 저 힘들게 하는 거 없었고 서로 형편 비슷해 보였는지 무리한 요구도 서로 없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거의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결혼 초반에는 남편 수입이 저보다 많았기 때문에 저 역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결혼 생활하면서 은근 짜증나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저를 믿을 구석이라고 생각했는지 툭 하면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미안하다는 태도를 보이며 한다는 소리가 이랬어요. 여보, 이번 달에 어머니 병원비가 예상치 못하게 지출이 많았어. 이번 달만 당신이 공과금이랑 생활비 해결해줘. 대신 다음 달에는 무조건 우리 생활비부터 먼저 챙길게. 어머니 생활비? 어머니 보험 들어놓으신 거 받아도 당신이 보태드릴 게 많았던 거야? 나도 이번 달은 공과금 내고 카드값 내고 나면 진짜 빠듯한데. 어쩌겠어. 그렇다고 어머니 도로 알아서 하시라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험 좀 미리미리 들어놓으라니까. 이것도 내가 난리쳐서 안 들어놨어 봐. 진짜 당신 생돈 들어갈 뻔한 거잖아. 어머니 병원비도 그렇고 매달 전세대출도 그렇고 왜 전부 당신이 혼자 감당하는지 모르겠다. 아가씨는 생활비도 안 내고 사는 거야? 왜 안 내겠어. 엄마랑 같이 먹고 사는데 당연히 쓰는 돈이 있겠지. 암튼 나도 답답하다. 요즘 사업도 어려운데 걱정이야. 어머니 명의로 얼른 집이라도 어엿하게 장만해드려야 하는데 먼 날 생각하면 나도 답답해. 그래도 당신은 장모님이 아직도 돈 버시고 집도 있고 당신 동생도 있으니 얼마나 좋아. 당신이라도 걱정 없는 게 다행이지. 이걸 좋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암튼 알았어. 그렇지만 매달 이러면 곤란해. 당신이 어머니 아들이기 전에 우리 집 가장이란 것도 잊지 마. 돈 없다는 사람 쥐어짜봐야 돈 나올 리도 없는 건데 싫은 소리 해봤자 싸움만 되는 거죠. 매번 알았다고 했지만 짜증났던 건 사실입니다. 저 시집 오기 전에 경제 상황 서로 털어놓으면서 깜짝 놀란 건 시어머니가 보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생명보험은 바라지도 않았고
자식에게 혹시 피해주면 안 되니까 실손이나 안보험 하나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보험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고민 없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돈 받아 쓰는 거 보고 놀라서 남편에게 강력하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 어머니는 그럼 자식들이 도와주겠거니 생각하고 아예 자기 앞가림을 하나도 안 하신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환갑이 다 되도록 보험 하나가 없을 수가 있어? 노후 자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당신 아플 때 자식들에게 피해는 안 줘야 하는 거잖아. 자기 앞가림이라니.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고생 많이 하셨어. 이제 내가 돈 벌 만큼 버니까 일 그만하고 쉬시라고 한 거고. 어머니 건강하신데 뭐 큰 병이야 생기겠어? 지금까지 큰 병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으실 거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보험료더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언제까지 어머니가 병 없이 건강하실 거라 생각해? 지금까지는 큰 병이 없었다고 해도 나이 70 넘어봐라.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어머니 실손이랑 안보험은 꼭 들어놔. 더 나이 들면 진짜 보험 가입 받아주지도 않아. 제가 난리쳐서 남편 설득해 결혼 전에 간신히 실손이랑 안보험 하나 100세 만기로 해놓았는데 마침 그걸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 관절 수술할 때 잘 받아 썼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타도 치료비가 꽤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제가 난리쳐서 들어놓았던 어머니 보험이 없었다면 고스란히 우리 부부의 몫이 되었겠죠. 남편은 그제야 허허 웃으면서 결혼 전에 제 말대로 보험 들어놨기에 천만다행이라는 소리를 했었네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런 스타일인 반면 우리 친정엄마는 늘 자식에게 늙어서 짐이 되기 싫다며 노후 준비만은 철저히 해놓은 분이세요. 친정엄마도 고만고만한 형편이지만 시어머니랑은 마인드 자체가 달랐습니다. 자식에게 피해 안 주고 싶어하는 엄마와 달리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험으로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아예 어머니는 대놓고 아들 덕에 노후 걱정 없다는 소리를 저 들으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장남이 있으니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산다. 나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확실히 아들을 생각하면 든든해. 아무렴은 나중에 시집간 딸이랑 같이 살자고 할 수는 없으니 말이야. 너도 친정엄마가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네 친정엄마도 아들 없이 너 혼자만 있었어 봐라. 나중에 네 엄마를 어찌 책임지겠어? 아무리 동생이라도 어머니 모실 생각하는 건 아들이지.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는 아들이 있어도 나중에 기댈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미용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들이 꼭 부모 책임지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딸은 자식 아닌가요? 자식이면 똑같이 부모 힘든 상황 돕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동생이랑 같이 상의할 거고 전부 동생 몫으로 떠넘길 생각 없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래도 아들이 최고라며 계속 무언의 압박을 하셨습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거 모르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노후는 아들에게 맡길 거라는 뉘앙스를 풍길 때면 저는 절대 맞장구 치지 않고 저렇게 할 말을 했었습니다. 시집 안 가고 직장 다니는 시누이는 집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여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마 아들이 없으면 당장 돈 한 푼 쓰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잘 되어야 한다면서 절에 기도하러 다니시고 오로지 아들 아들 거리신 거죠. 하지만 남편이 하는 사업이라는 게 365일 잘 되는 날만 있지 않다 보니 결국은 남편이 돈 없다고 아쉬운 소리 할 때 친정 도움을 받아 도와준 일이 화근이 되더군요. 툭 하면 친정 통해서 돈을 빌리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부부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다고 막돼 먹어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거나 저를 매일 홀대하고 산 건 아닙니다. 다른 부부들도 그렇겠지만 좋은 날도 있었고 또 죽일 듯이 싸우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다들 이렇게 사나 보다 하고 삶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친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둘 사이의 문제로 싸우기도 했고 돈 문제, 시어머니와의 갈등, 시누이와의 갈등 등등 별별 일이 다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크게 대판했던 것이 우리가 처음 집을 사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거의 반반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서 좋은 가격에 매물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 전세 만기 전이지만 기회를 잡아야겠다 싶어서 대출을 좀 받더라도 집을 사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황당한 이유를 들며 집을 못 사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요. 우리 엄마도 아직 전세살이 하시는데 내가 먼저 집 사려니까 너무 죄송스럽네. 여보, 그지 말이야. 확실히 사놓으면 오르는 건 맞아? 우리가 집 사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텐데 뭐가 죄송스러워. 그 집 정말 위치도 좋고 앞으로 오를 일만 남은 집이야. 지금 같은 가격은 다시 매물로 안 나올걸? 무리해서라도 우리 그 집 사자. 남편은 곰곰이 생각하는 듯 보였는데 이내 저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러더군요. 저기 여보, 그럼 집 사서 우리 그냥 어머니 드리는 건 어떨까? 나는 우리 엄마도 남의 집살이 하시는데 먼저 집 사는 건 너무 죄송스러워.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린지. 저는 방금 들은 남편 말을 확인하려고 다시 물었습니다. 뭐? 집을 사서 어머니를 드리자니 우리 돈으로 사는 집을 어머니 이름으로 해드리자 뭐 그거야? 대신 어머니 전세 보증금은 우리가 나중에 받으면 되잖아. 우리는 젊으니까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안 그래도 우리 어머니 집도 없이 매번 전세 만기되면 이사 다니시는 거 마음 아팠거든. 내 사업자금 대주시느라 6년 전에 살던 집 판 거라 내가 꼭 다시 집을 마련해드리고 싶었어.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쉽지 않더라. 당신이 집 사자는 말하니까 딱 엄마가 떠오르는데 어쩌지? 미안하지만 그건 싫어. 당신 사업자금 해주겠다고 집 판 건 어머니 선택이잖아. 지나가는 여자들 다 붙잡고 물어봐. 이럴 경우 당신 말에 동의할 여자가 있을 것 같아? 그럴 바엔 그냥 집 사지 마. 나도 그럴 마음 싹 사라진다. 남편은 제가 싫다고 화를 내니 처음에는 조르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며느리들이 들어도 남편 말에 동의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집을 사서 어머니 명의로 먼저 해드리자는 남편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싫었습니다. 결혼할 때 도움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받으려고만 하시는 분에게 집까지 사드리고 대출금을 갚으며 살기는 싫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크게 싸웠고 저는 집 사는 걸 포기했어요. 서로 안 좋은 소리 오가며 남편도 자존심이 상하긴 했을 겁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매번 같은 문제로 싸웠던 건 금전 문제도 있었지만 저렇듯 남편 역시 자기 엄마에게 지나치게 잘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거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 남편이 하는 역할까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장남이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 집안 대소사 챙기는 건 남편과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뭐든 정도가 있어야 서로 싸울 일이 없는 법이잖아요. 결혼할 때만 해도 도와주는 거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던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정말 바라는 게 많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까지 어머니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집이 가까우니 아무래도 자주 볼 일이 많아 더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툭 하면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하셔놓고는 늘 제가 계산하게 하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시누이 시집 갈 때 쓸 목돈 마련하시겠다면서 계모임도 하셨습니다. 차라리 시누이 돈 보태줄 돈으로 돈 모아서 조그만 집이라도 사실 것이지. 왜 쓰잘데기 없는 계모임을 하시는지 못마땅했습니다. 남편도 황당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엄마가 그 나이 먹도록 자기 명의로 집 하나 없는 걸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는데요. 저랑 집 사는 문제로 다투다가 제가 틀어져 버리고 난 뒤에는 툭하면 자기 엄마 집 사기 전에는 먼저 집 살 일 없을 거라는 어이없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집 사드리기 전까지는 절대 집 안 살 거야. 우리는 언제든 살 수 있지만 어머니는 그게 아니잖아. 당신이 우리 어머니 집 사는 거 돈 아까워하니까
내가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돈 모아서 그놈의 집 사드려야지.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대신 나한테 아쉬운 소리는 제발 하지 마. 나는 지금도 당신이 매번 전화하면 불안해. 또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는 아쉬운 소리 할까봐. 제발 돈 많이 벌어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엄마 집도 꼭 사드리기 바라. 우리는 애 태어나도 계속 전세살이 해도 괜찮다는 거지? 당신 지금 나 비꼬는 거냐? 두고 봐.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서운해는 줄 알아? 나중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꼭 당신 때문에 자존심 상했던 건 갚아줄 테니까. 저는 남편의 말에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 사이라면 같이 잘 살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인 거 아닌가요? 자기 엄마 집 사주는 거 거절했다는 이유로 안갚음을 하겠다는 말을 내뱉는 거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하필 임신 중이어서 남편과 싸움을 어지간히 하면 피했던 때였습니다만 솔직히 더러운 기분이 한참 가더라고요. 뱃속에 아이가 다 듣고 있는데 내가 남편에게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참 속상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 해도 집을 살 만한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 아이 낳느라 직장에 휴직을 하고 나서는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니 자기 어머니 집 사드리는 건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에 우환이 닥친 건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쯤 엄마는 유독 많이 몸이 피곤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미용실 일도 굉장히 버거워하셨고요. 원래 동네 어르신들 단골 장사고 오래된 동네라 돈 많이 벌 욕심 부리지 않고 운영하는 가게인데도 그만하고 접다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몸이 힘들어 못 해먹겠구나. 나도 이제 나이가 드는 건지 아직 환갑도 안 되어서 왜 이리 몸이 아프고 쑤시는지 몰라. 엄마,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병원 가서 검사 좀 해보는 게 어때? 건강검진 언제 했더라? 2년 전에 한 게 끝 아니야? 건강검진은 무슨, 이 나이에 뭐 큰 병 걸리겠니? 그냥 갱년기 증상이 좀 심해서 그런 거지. 엄마, 갱년기가 이렇게 오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 나이에 큰 병 걸리는 거야. 안 좋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병원 가야 하는 거야. 말 나온 김에 내가 건강검진 예약해 줄게. 진짜 작년에 했어야 했는데 내가 신경을 못 썼네. 엄마는 저 돈 든다면서 마다하셨지만 제가 하시는 김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드릴 작정으로 건강검진을 예약해 드렸습니다. 어쩐지 유독 그 해에는 엄마 건강검진을 세밀히 받아보게 해드리고 싶더니만 엄마가 뜻하지 않게 건강검진에서 암을 발견하셨습니다. 진단명은 갑상선 암 2기. 다행히 다른 장기류의 전이는 없었지만 림프절 전이가 있는 상황이어서 수술 후에도 항암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엄마도 그렇고 저와 남동생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저는 한 번도 엄마가 아플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창창하게 일 다니시는 것만 보고 언제까지 건강하실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저와 동생도 충격이었지만 아무래도 가장 상심이 컸던 건 엄마 본인이셨어요. 앞으로의 투병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도 본인이었으니 제일 충격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다른 데 전이도 없어서 절제술이 가능했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면 다른 암보다는 훨씬 생존율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그나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위로가 되었죠. 엄마가 상심해 있는데 저와 동생까지 상심해 있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저는 애써 힘을 내어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의사가 그러잖아. 암이지만 지금 발견해서 너무 다행이고 축하한대. 아무나 그런 말 듣는 줄 알아? 엄마는 진짜 다행인 거야. 이제부터 나랑 윤호가 도와줄 거니까 엄마 일 당장 접고 무조건 치료에만 집중하자. 그래, 엄마. 다행히 엄마 전이도 없고 절제만 잘하면 된다더라. 때마침 건강검진한 게 진짜 천운이래. 누나랑 내가 엄마 무조건 다 낫게 해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요. 아휴,
내가 니들한테 절대 이런 꼴 안 보이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몸 관리 잘하고 살아봤자 암은 복불복인가 봐. 하필 내가 왜 암이라니. 엄마는 한동안 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도 저와 동생이 엄마 곁에서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주니 엄마도 힘을 내는 듯 보였습니다. 다행히 저도 아이 키우느라 육아휴직 중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지라 그때부터는 엄마 가게를 내놓고 엄마 치료를 도왔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린 사실은 당연히 남편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남편 역시 처음 들었을 때는 많이 놀랐고 걱정해 주더군요. 그런데 곧 현실적인 문제를 묻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장모님 치료비는 어쩌는 거야? 하긴 장모님은 돈 좀 있으시니 걱정 없는 건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일은 없는 거지? 뭐? 당신은 대뜸 돈부터 걱정이야? 어이,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장모님 아프신 건 나도 안타까워.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피해주는 거 싫어서 보험은 든든하게 들어놓으셨어. 암보험만 들어놓으신 줄 알아? 종신보험도 다 들어놓으셨으니까 당신 돈 들어갈 걱정하지 마.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래도 장모님이 현명하시네. 당신 돌아가셔도 자식들이 받아갈 돈도 해놓으셨다는 거잖아. 그렇지? 남편은 엄마가 보험 들어놨다는 말을 듣고서는 돈 들어갈 걱정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지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런 남편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엄마가 안 걸렸다는 소식이 시어머니에게도 들어갔는지 얼마 후에 시댁에 들렀을 때 어머니가 호들갑스럽게 엄마 안부를 물어보시긴 했습니다. 예, 소식 들었다. 친정엄마는 괜찮으시다니?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니. 암 중에서 갑상선 암은 치료가 잘 된다더라. 수술만 잘하면 다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래 산대. 그냥 총기 짠 거나 다름없이 생각하라던데. 아무리 그래도 암은 암이니까요. 저희 엄마가 제일 걱정이 많으시긴 해요. 옆에서 괜찮다고 해도 당사자가 아니면 그 마음 어찌 알겠어요. 그래, 원래 아픈 사람 본인이 제일 힘든 거지. 그나저나 네 친정엄마는 보험을 단단히 들어놓으셨니? 나도 네 말 듣고 보험 덕을 아주 톡톡히 봤잖니. 네 친정엄마도 네 덕에 어련히 알아서 잘 들어놓으셨겠구나. 네, 그렇죠. 암보험도 든든히 해놓으셔서 이 와중에 정말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궁금한 게 더 있으셨는지 대답하기 민망한 부분을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건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아주 만약에 말이다. 네 친정엄마가 잘못되면 그때도 보험금이 꽤 나오는 거니? 다른 뜻 있어서 묻는 거 아니니까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저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가정하는 질문 자체가 불쾌했지만 일단 대답은 했습니다. 네,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3억 정도 나오는 걸로 들었어요. 제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란 건 어머니뿐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또 한 가지를 묻더군요. 그렇게나 많은 액수였어? 세상에, 너희는 정말 든든하겠구나. 네 엄마는 집도 있으시고 장사를 했으니 현금도 꽤나 있으실 텐데. 나중에 네 동생이랑 재산 잘 나눠 가져야겠다. 그렇지? 남편도 어머니 말에 동조하면서 이랬습니다. 차라리 미리미리 장모님 재산 문제는 처남이랑 협의해 놓는 게 좋겠네. 나중에 갑작스레 닥쳐서 하는 것보단 낫지. 나한테 말해주면 잘하는 변호사 연결해 줄 수 있어. 그때부터는 마치 두 모자가 꼭 우리 엄마를 죽기 바라는 걸로 들려서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당신 그만해. 아직 우리 엄마 수술도 안 하셨거든?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내 동생이랑 재산 나눌 걱정을 벌써 하고 앉아있니? 그리고 나는 이미 동생이랑 예전에 다 얘기했어. 내 몫은 남동생 장가 갈 때 엄마 대신에 누나가 결혼자금 보태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동생 줄 거야. 이런 얘기 듣는 거 불편하니까 그만해줄래?
하지만 그만하기는커녕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발끈하셨습니다. 어머, 얘 아무리 남매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남편이랑 시댁 쪽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해야지. 두 사람 생각만으로 큰 문제를 함부로 결정하면 되겠니? 네 멋대로 결정하지 말고 나중에 꼭 우리랑 상의하고 결정해라. 그래, 그건 우리 엄마 말이 맞아. 당신 혹시 나랑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 재산 분배를 벌써 운운한다는 자체가 불쾌하고 기분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시댁에서 간섭하는 건가요? 가뜩이나 엄마 때문에 속상한 마음에 두 모자가 불을 지르는 느낌이라 저도 모르게 발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말대로 우리 엄마 죽을 병 걸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소리 또 하실 거면 저 당분간 어머니 댁에 안 올게요. 앞으로 저도 엄마 신경 써야 해서 바쁘거든요. 남편과 시모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쾌했던 그날 기억 때문에 한동안 남편과 냉전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랴, 아픈 엄마의 투병을 도우랴. 한동안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엄마가 수술을 하고 항암을 연달아 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살이 자꾸 빠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항암을 하니 당연히 머리도 빠졌고 누가 봐도 암 환자라는 게 티가 났습니다. 남편도 엄마 상태 보면서 생각보다 회복이 어려운 거 보고 저에게 세상 무서운 소리도 했습니다. 장모님 치료 잘하고 계신 거 맞지? 어째 수술하기 전이랑 완전 다른 분이 된 것 같아.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암이 무섭긴 무섭네. 살 빠지고 음식 못 먹으면 건강하던 사람도 잘못되는 거잖아. 항암이 그렇게 힘들다며? 장모님 체력으로 버틸 수 있으려나? 그래서 다른 방법 찾아보려고 해. 나중에 후회 안 하려면 좋다는 건 다 해봐야지. 그래, 당신이 해보겠다면 뭐 내가 뭐라고 말리겠냐. 당신 나 도와주지 않을 거면 옆에서 뭐라고 훈수질은 하지 말아줄래? 남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걱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건지 기분이 나쁘더군요. 어쨌든 저는 남동생과 상의 끝에 편백나무 숲으로 유명한 전남 장흥에 있는 암 환자 요양원에 엄마를 잠시 입소시켜 건강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조금 비싸긴 해도 거기서 자연요법하는 환자 중에 항암 부작용이 많이 호전된 사례가 많아서 어렵게 결정했는데요. 저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암은 아무리 착한 암이라고 해도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기도 봐야 하니 아무래도 엄마를 세세히 챙기기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곳에 입소하니 엄마가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같이 투병하는 분들과 소통도 하시고 활기가 돌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호전되는 거 보고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약재를 수소문해서 구해 엄마에게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같이 입소해서 계신 분들이랑 나눠 드시게 하려고 양도 많이 해서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디까지나 저희 친정엄마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표준 치료는 전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암 환자분들이 계신다면 무작정 주위에서 좋다는 약재나 자연 치료에만 집중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치료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어느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의사와 잘 상의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엄마의 경우에도 모든 항암을 마치고 체력 회복을 목적으로 요양원에 가신 거고요. 제가 암에 좋다는 약재나 건강 보조식품을 수소문해서 사는데 사실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엄마에게 보낼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짐을 싸는 저에게 이런 말을 생각 없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유, 여보, 이게 다 뭐야? 아니, 지난번에도 한 트럭을 보내더니 이번에도 돈 100만 원을 썼겠다. 아이, 근데 내가 이런 말해서 뭐하지만 그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남편은 그냥 툭 던지는 말일지 몰라도 저는 그 말이 바늘처럼 마음을 찌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당신 그 말 혹시 무슨 뜻이야?
내가 하는 짓이 소용이 없다는 말이야? 아, 솔직히 그렇잖아. 이미 생긴 암세포가 그런 거 먹는다고 없어지냐? 내가 봤을 땐 다 당신 돈만 낭비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순리에 맡겨. 당신 비싼 돈 들여서 치료선이 요양원이니 보내도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 거야. 솔직히 가망 없는 상황 오면 이것저것 쓸데없는 방법 찾는 것보다 편히 보내드리는 것도 효도하는 거 아닐까? 심지어 편히 보내드리는 게 효도하는 거라는 말은 제가 지금 엄마를 위해 노력하는 걸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듯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남편은 점점 사나운 표정이 되어가는 저를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더군요. 여보, 말 나온 김에 물어보자. 저번에 장모님 보험금이 얼마라고 했지? 암보험은 보상 받았을 테고 생명보험 말이야. 정말 3억이야? 나중에 그 돈 받으면 장모님 집은 처남 주고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집 사주면 좋겠다. 그럼 우리도 바로 집 살 수 있어. 아, 장모님이 그런 도움 하나는 주고 가시면 좋겠네. 저는 남편의 선 넘는 말에 인내심이 바닥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똑똑히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방금 한 말, 우리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아? 당신이 왜 우리 엄마 보험금에 관심을 보이는 건데?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나 봐. 정말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나 어쩜 그리 똑같니? 근데 어쩌냐? 우리 엄마 지금 점점 건강해지고 계시거든. 당신이 우리 엄마 보험금 만져볼 일은 전혀 없을 거야. 알았어. 당신 오해하지 마. 나 절대 장모님 보험금 탐내서 하는 말 아니야. 다만 당신이 지난번에 처남 장가미천으로 다 준다는 건 반대야. 그건 우리 엄마 말대로 나랑 상의할 문제인 거 알지? 누가 지금 당장 장모님 잘못되길 바란대?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 아니야. 그거 생각하고 말한 거니까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 참, 정말 어이가 없네. 나는 당신이 도와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거든? 근데 지금 보니 당신은 딱 바라는 게 하나였구나. 우리 엄마 빨리 죽고 보험금 나오면 그걸로 당신 엄마 집 살 계획까지 세워놓은 거 소름 끼친다. 동생 장가미천으로 준다고 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을까?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만 오매불망 바랬을 텐데 이를 어째? 우리 엄마가 지금 당장 죽을 일은 없으니 말이야. 근데 당신 속마음 알고 나니까 나 당신이랑 앞으로 못 살 것 같다. 우리 엄마 빨리 죽기 원하는 사람이랑 내가 어찌 살아? 우리 그냥 이혼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랑 같이 살게 보내줄게. 당신 미쳤어? 애까지 있는 사람이 이혼은 무슨 이혼?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진정해. 아까는 내가 말실수했다 치고 일단 사과할게. 말실수를 하면 한 거지 했다 치는 것도 뭐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작년에 내가 집 사자고 했을 때 어머님 집부터 사드린다는 말 들었을 때 솔직히 이혼 생각했었거든? 내 딴에는 한 번은 참고 넘어갔었던 거야. 그런데 뭐? 우리 엄마 보험금으로 집을 사드리고 싶다고? 미쳤어? 내가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 당신 엄마 집 사주게? 어디 내 동생 부를 테니까 그 앞에서 한 번 더 개소리 해봐. 남편은 동생을 부른다는 말을 듣고 움찔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은 그때 처음 꺼내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전부터 생각을 쭉 해오긴 했습니다. 제가 집 사자고 했을 때 자기 엄마 집 없다며 먼저 사드리자는 말했던 그 순간도 이혼을 생각했었고요. 어머니랑 같이 있을 때 보험금이랑 재산 문제 얘기하면서 남동생 다 주지 말고 꼭 상의하라는 말 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다 남편 놈이 엄마 보험금을 탐내느라 속으로 은근히 죽기를 바랐다는 거 눈치채고 나니 이혼 생각이 확고해지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홧김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그날 싸우고 나서 그 인간을 쫓아내는데 아마 와서 적당히 사과하면 제가 그냥 넘어갈 줄로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로 부동산에 전셋집을 내놨는데 말이죠. 전셋집 내놓고 짐 대충 챙겨서 엄마 집으로 아기를 데리고 온 날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이혼하면 우리 다 같이 사는 건 어때? 나도 누나 말 듣고 나서 매형 용서할 마음 없어.
그전에도 엄마한테 매형이 수시로 돈 꿔갔다며? 근데 뭐? 보험금으로 매형네 엄마 집을 사? 미쳤구나, 매형. 매형은 정신 좀 차려야 돼. 누나, 이혼하겠다는 마음 절대 흔들리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 그 집구석 진짜 이상한 것 같으니까 이참에 연 끊어버려야 해. 걱정 마. 이미 변호사 다 알아봤어. 나 여기 있는 거 알면서 한 번은 안 찾아오는 거 봐라. 너한테 맞을까봐 안 오는 거야. 암튼 소송에서 그 인간이랑 갈라설 거야.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은 네 도움 좀 받자. 저는 남편이 불쑥 찾아오는 일이 있을까봐 거의 대부분 동생과 동행해서 다녔습니다. 저는 늘 일기장을 적는 습관과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이혼 소송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긴 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소송 끝에 8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는 걸로 했고 양육비도 받기로 했어요. 전셋집은 보탬만큼 돌려받았고 위자료는 2천만 원 받았습니다. 혼인 기간도 짧고 무엇보다 그 인간이 돈이 없어서 줄 게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제가 재산을 빼돌렸다며 재산 명시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뻔했죠. 저라고 돈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오갈 데가 없어서 어머니 전셋집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힘들어져서 가게도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인간이 마음씨를 곱게 안 쓴 벌을 톡톡히 받은 거라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걸로 홧김에 헤어졌나 하시겠지만 원래 이혼이 다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 싸움은 별거 아닌 일로 시작했다가 이혼으로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게다가 저의 하나뿐인 엄마의 목숨값으로 자기 엄마 집 사주겠다는 그놈 태도는 저에게는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엄마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고 미용실 일은 잠시 더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암이라는 건 완치가 없다고 하잖아요. 아직 5년이 안 된 시점이라 늘 엄마 건강을 조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자기 엄마에게 끔찍하던 그 인간은 엄마랑 평생 잘 살라고 하고 싶네요. 저는 앞으로 아이 키우면서 동생 장가 갈 때까지는 엄마와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려요.